등비수열 합 중에 활용하는 단원 원리합계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리합계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에 대한 계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원리합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리법 하나랑 두 번째는 복리법이 있어요. 그리고 복리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매년 초에 입금했을 때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매년 말에 입금했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알긴 할 건데,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복리법이고, 단리법은 잘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단리법이 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둘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단리법이 뭐냐? 단리법은 우리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자를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이자를 받는 것이 복리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집어넣을 거고, 이율은 1%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단리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1년 뒤에 받을 금액은 1,000만 원과 1,000만 원의 1%였던 10만 원을 추가로 이자를 받는 건데, 이게 1년 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2년 뒤에는 요 1,01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한번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는 1,000만 원에다가 10만 원은 원래 받았던 금액이었었던 거고, 또 추가로 10만 원이 이자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어떨 때 생각을 해주면 되냐?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은 다음에 요 10만 원을 다시 집어넣지 않았을 경우에만 그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 번 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단리법이라는 것은 집어넣은 금액인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복리법이라는 것은, 내가 10만 원을 받았는데 그 10만 원을 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2년 뒤에는 요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받을 뿐더러 요 10만 원에 대한 이자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복리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단리법에 대해서는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받는 거고, 복리법은 요 받은 10만 원에 대해서 또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자를 한 번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공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공식을 달달 외우게 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려울 테니까 우리가 한 번씩 내가 1,000만 원을 받고 이자가 몇 %였을 때 몇 년 뒤에 금액이 얼마인지를 숫자 써보면서 해보는 게 제일 공부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원금을 A1이라고 할게요. 나 A1 입금할 거예요 라고 은행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연이율이 R%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N년 동안 입금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A1을 기준으로 이자에 대해서 한번 받게 되는 거죠. 요게 1년 동안 받을 이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2년째에는 또 A1에 대한 이자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또 3년 뒤에 이자는 AR이 또 나올 거고, 4년째에도 AR이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럼 쭈루루루룩 계속 더해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N년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AR이 총 N개 있는 거니까 A에다가 AR에 N번 곱해준 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A로 묶어주게 되면 A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R의 N이 되는 거고, 요게 우리가 단리법에 대한 공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단리법은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게 되고, 알고만 있으면 좋다, 나중에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되겠죠. 그러면
복리법을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복리법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복리법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년 초에 입금했을 때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매년 말에 입금했을 때가 되는 건데 요 둘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요 둘은 어차피 등비 수열의 합을 둘 다 사용할 거지만 선생님이 하나 팁을 주자면 둘이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첫 항만 차이가 나는 거고 그거 이외에는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의 팁을 주자면 첫 항을 어떻게 잡을지만 생각해주면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요거 문제를 너무 꼬아서 낼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리를 좀 이해하면 요거는 첫 항이 대체 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쭉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우리 원금이 A1 입금할 거고 이유를 R로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년을 선생님이 4년 동안 집어넣을 건데 우리가 매년 초에 집어넣을 거예요. 초에.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1초가 있겠죠. 1년 초에 집어넣은 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년 초.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3년 초. 그 다음 마지막 4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가 1년, 2년, 3년 지났으니까 4년 동안 집어넣으면 4년의 마지막 말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야지만 총 4년이 집어넣은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4년 말, 즉 우리가 마지막 연도에 12월 31일이나 그 다음에 1월 1일이나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5월 다시 5년 초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것도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1년 초에 A1을 입금할 거고 2년 초에도 A1, 3년 초에도 A1, 4년 초에도 A1을 입금할 거고 마지막은 우리가 넣자마자 돈이 나오는 건 아니고 1년 동안 집어넣어져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1년 뒤에 이자가 나올 거고 그 이자에 대한 또 이자가 나올 거고 이런 거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먼저 1년 동안 집어넣어 주게 되면 원금 A에다가 원금에 대한 이자인 AR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A로 묶어주게 되면 1 플러스 R이 나올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3년 초에 대해서는 우리가 A에 1 플러스 R이라는 요 원금이 그대로 하나 더 들어간 거고 더하기 요 A에 1 플러스 R이라는 금액에 대한 이자가 또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이라는 금액에 대한 이자가 한 번 더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을 더해주게 되면 A에 1 플러스 R이 공통 부분이니까 공통 부분을 묶어주게 되면 이런 공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를 묶어주게 되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써지는 것은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그 다음에 4월 다시 4년 초에 대해서는 우리가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라는 요 금액이 한번 들어가는 거고 얘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냥 있는 거고 또 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에 대한 이자를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친구의 이자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에 R 만큼의 이자를 받는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에 여기는 1 있고 여기는 R 있으니까 또 1 플러스 R이 될 거고 얘는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A의 1 플러스 R의 4제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것도 똑같이 해주면 얘는 A의 1 플러스 R이고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여기는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여기는 a의 1 플러스 r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여기 있는 것을 싹 다 더해줘야지만 우리가 등비 수열에 다시 우리가 받을 금액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받을 금액을 보아하니 첫째 항은 a의 1 플러스 r이고 우리가 공비는 1 플러스 r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첫 항은 a의 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항과 공비를 가지고 등비 수열에 합을 해 주었을 때 우리가 공비에 1을 빼주고 위에는 첫 항 써준 다음에 공비 1 플러스 r의 4제곱, 왜냐하면 총 4개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4제곱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끝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1하고 1하고 없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4년 동안 집어넣을 건데 말이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말이었을 때에는 똑같이 원금은 A1 계속 집어넣을 거고요. 우리가 이율은 똑같이 R이라고 할 거고, 이번에도 매년 집어넣을 건데 매년 말에 집어넣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4년 집어넣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1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말, 그 다음 3말, 그 다음 4말, 그 다음 마지막이 5말이 되는 거죠. 5말. 그래야지만 4년을 집어넣은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 A, 여기 A, 여기 A, 여기 다시 우리 5말이 아니라 4말이 되는 거네요. 여기 A를 집어넣을 건데 얘는 우리가 A1을 집어넣자마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쭈루루루루루 가게 되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A의 1 플러스 R에 3년 지났으니까 세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2번 지났으니까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얘는 A의 1 플러스 R 되는 거고, 얘는 그대로 A를 집어넣자마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이상하죠, 우리? 은행에서도 그렇게는 안 할 텐데,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좀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넣자마자 그냥 바로 받는다. 그러면 방금 위에서는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 되는 건데, 얘는 첫째 항이 A로 끝이 나는 거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개수가 4개니까 우리가 공비 1 플러스 R 첫 항 A가 되는 거고, 우리가 개수로 따지면 4개가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R이라는 공비에서 1 빼준 것 분의 첫째 항 A의 1 플러스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가 n년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n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푸른 문제들은 다 거의 여기에 있는 첫째 항을 제대로만 보면 여기 있는 첫째 항만 바뀌는 거고, 그 이외에는 똑같은 레파토리로 문제를 푼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특강 1번 한번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율이 6%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2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초에 입금하고 말에 받는 거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에 대한 이자를 한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팁을 주자면, 마지막을 어떻게 볼지를 보고 이 마지막을 가지고 첫 항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러면 우리가 1년 초에 입금한 거에 대해서는 2만 원이 계속 이자를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10년 초랑 10년 말이 있을 텐데 우리가
1년 초에 대해서 10년 초까지는 총 9년이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10년 말이 있을 때 여기가 1년이 되는 거니까 얘는 총 10년이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만 원을 기준으로 1 플러스 6%니까 100분의 6이 될 건데 걔를 소수로 표현하면 1.06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10제곱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총 10년이 지나는 거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10년 초에 어차피 2년 초에도 2만 원 집어넣을 거고 3년 초에도 2만 원을 집어넣을 거고 우리가 쭈루루루 계속 갈 건데 10년 초에 대해서도 우리가 2만 원을 입금한다면 2만 원에 대한 1년치 이자를 한 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할 거고 첫 항이 2 곱하기 1.06 우리가 개수가 총 10개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끝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 공비는 1.06이 되는 거니까 공비 1.06 그리고 첫 항은 2에다가 1.06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서 우리가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1.06-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1.06이니까 2에다가 1.06 그 다음 1.06에 총 10개 있으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1.06의 10제곱을 1.8로 계산하라고 했으니 2에다가 1.06에다가 18 곱해주고 밑에는 1.06에다가 1을 빼면 0.0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6분의 2에다가 106에다가 18 곱해주면 되는 거고 계산했을 때 3이 되는 거니까 6에다가 106을 곱해준 636만 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실수했네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 얘가 1.8이 되는 거니까 1.8에서 1을 빼주면 0.8이 되는 거고 우리가 100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6에다가 2에다가 106에다가 0.8이 곱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약분해주면 3 되는 거고 계산했을 때 106을 0.8 곱해주고 84.8을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84.8을 우리가 3으로 나누면 28.2 땡땡땡이 나온다. 즉 28.2 땡땡 만원이 나오는 거니 최종적으로 28만 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만원 미만은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28만 원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581번부터 583번까지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팁을 하나 주자면 초에서 말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얘는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말에서 말로 갈 때는 첫째 항이 A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공비는 똑같이 1 플러스 R이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연이율이 5%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4만 원씩 12년 동안 적립을 했는데 12년째 말에 대해서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초에서 말로 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공비는 A의 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첫 항은 4만 원에 1 플러스 100분의 5가 되는 거니까 1.05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공비는 1.05가 된다라고 생각해 준 다음에 등비급 다시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해주면 되는 거죠. 1.05에서 1을 빼준 다음 우리가 4에다가 1.05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1.05에 12년 동안 집어넣었으니 12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0.05분의 4 곱하기 0. 다시 1.05가 되는 거고, 그리고 1.05의 12제곱을 1.8로 쓰기로 했으니까 1.8에서 1을 빼주면 0.8이 된다라고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했을 때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주면 5분의 4 곱하기 105에다가 0.8 되는 거고, 약분해주면 21 되는 거니까 0.8에 84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0.8에 84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84에다가 8을 곱해주면 84, 31에 88에 64 되는 거니 최종적으로는 67.2만 원이 된다라고 써주면 끝이 납니다. 다음 582번. 얘는 연이율이 12%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말에 1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했을 때 10년째 말에 대해서 적립금의 원리합계 구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에서부터 말까지 되는 거니까 마지막 거는 이자를 받지 못할 테니 첫 항이 A가 되는 거고, 그래서 첫 항은 우리가 10만원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공비는 12%니까 1.12가 된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식으로 써주게 되면 공비에 1을 빼준 것 분의 첫 항이 10이니까 10 집어넣고 1.12라는 공비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주면 끝이 나네요. 그러면 1.12의 10제곱을 3.1이라고 계산했으니 10에다가 3.1에다가 1을 뺀 2.1을 2라고 써주고 밑에는 0.12라고 써주면 끝이 나는 거죠. 분모 분자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12분의 10 곱하기 210 되는 거고, 약분해주게 되면 우리가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70 되는 거고, 우리가 2 하나씩 약분해주면 5랑 35가 되는 거니까 계산했을 때 175만 원이 된다라고 써주면 끝이 나겠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다음 583번. 얘는 연이율이 4%가 되는 거고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10년 동안 적립하여 10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가 260만 원이 되도록 하려면 얼마씩 적립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정한 금액이라는 것을 A라고 했을 때 얘는 초에서부터 말까지 되는 거니까 첫 항이 A에다가 이자만큼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4%니까 우리가 1.04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공비는 1.04가 되는 거니까 요 두 개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해주면 1.04에다가 1을 빼준 것 분의 첫째 항 A에 1.04 곱해주고 공비 1.04에 10년 동안 적립했으니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주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0.04분의 A에 1.04 곱해주고 거기에 1.04의 10제곱을 1.5라고 했으니 1 빼주면 0.5가 되는 거네요.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4분의 A에다가 104에 5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다시 0.5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0.5가 2분의 1이니까 한 번 더 계산을 해주면 4에다가 A에 52 생각해주면 되는 거네요. 약분해주면 13 될 테니까 우리가 13A가 나오는 거고 걔가 260만 원이 되는 거니 13으로 약분해주면 A의 값은 20만 원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